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목적구 두 개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뱅크샷으로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뱅크로 시도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은지, 투뱅크나 쓰리뱅크샷으로 시도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공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셔야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투뱅크로 시도하는 경로를 풀어보는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구대 대각선 일자 형태로 놓인 문제입니다. 목적구 두 개 사이에 내공이 끼어 있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투뱅크로 시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공이 진행하는 모양이 우산 모양이다. 그래서 엄브렐러 샷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투뱅크 이후에 노란 공, 목적구의 뒤쪽을 맞힌다면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강하게 치신다면 목적구를 맞히고 나서도 원활한 진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공이 속도를 뺏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쿠션 지점 선택을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법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목적구 두 개와 내공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땅한 경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두껍게 결정을 해야 되고 끌어서 대회전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 당점, 그리고 빠른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더블 쿠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더블 쿠션도 두께가 그렇게 쉬운 두께는 아닙니다. 투뱅크로 시도를 하면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노란 공을 맞힌 이후에 쓰리 쿠션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아야지만 득점 각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맞히는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9시 방향의 최대 회전력으로 조금은 빠르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투뱅크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목적구 두 개가 장쿠션이나 단쿠션 쪽에 가까이 놓여 있을 때 코너 쪽에 놓여 있는 목적구가 쿠션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공간을 이루고 있다면 투뱅크로 시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잉글리시나 아주 약한 회전 정도를 선택을 해서 득점 각도를 이루신다면 쉽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공이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후에 목적구를 정확하게 맞히는 뱅크샷을 시도하는 것이 마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네 번째 문제는 공을 먼저 맞히고 시도하는 것보다 뱅크샷이 성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투뱅크 이후에 목적구를 맞히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공이 진행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로인데요. 노잉글리시로 단 쿠션을 향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얼마만큼 성공률이 높은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뱅크 이후에 목적구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첫 번째 쿠션, 지점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계산법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겠지만 계산법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구대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구 두 개가 당구대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목적구 한 개는 단 쿠션에 그리고 또 다른 목적구는 장 쿠션에 가까이 놓여 있다면 투뱅크로 시도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는 장단으로 진행하거나 단장으로 진행하는 그런 돌아 나오는 투뱅크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뱅크 이후에 목적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속도 선택을 하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 풀어보신 5번 문제의 배치와 거의 비슷한 6번 문제입니다. 1목적구와 2목적구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실전에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 빨간 공을 1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투뱅크로 시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투뱅크 이후에 목적구가 너무 얇게 맞지 않도록 한 3분의 1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쿠션, 지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1목적구와 2목적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샷을 조금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때 당점 선택이 중요한데요. 당점이 상단으로 결정이 된다면 조금 빠르게 샷을 했을 때 너무 빨리 끌리면서 3쿠션이 빨리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득점 각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당점을 중단이나 하단 정도로 낮춰서 시도를 해보시면 매끄럽게 장 쿠션을 따라서 내공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어떤 당점 선택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구 두 개가 당구대 한쪽에 몰려있고 목적구 한 개는 단 쿠션, 또 다른 목적구는 장 쿠션에 놓여있는 배치입니다. 코너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투뱅크로 시도하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배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적구를 맞히는 이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3쿠션이 빨리 형성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없고, 속도가 너무 빨라도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께와 당점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 쿠션 지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목적구를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약한 속도로만 시도를 하셔야지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8번째 문제는 코너 근처에 놓여있는 목적구 2개를 투뱅크로 해결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노란 공과 장쿠션 그 사이 공간으로 내공을 원뱅크 이후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3쿠션이 형성될 텐데요. 첫 번째 쿠션 지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노잉글리시로 시도를 하시면 원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진행하는 각도가 45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최대 회전력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비스듬하게 내공이 진행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조금은 넓어질 텐데요. 내 회전력이 어느 정도 각도를 이뤄내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그 방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계산법을 알고 계신다면 계산법에 맞춰서 시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노잉글리시로도 시도를 해보시고 최대 회전력으로도 시도를 해보시면서 어떤 방법이 성공률이 더 높은지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률이 높은 경로를 선택하는 것, 선구라고 하는데요. 경로 선택이 당연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올바른 경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이 경로 선택은 무의미해집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시면서 두께와 당점, 속도, 타법을 정확하게 익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